자, 이번 강은 정부보조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보조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나라에서 지원받는 돈을 정부보조금이라고 하죠. 크게 첫 번째는 일반 영업자금으로 지원받는 정부보조금이 있습니다. 얘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일반 영업자금으로 지원받는 정부보조금이 있어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신규 직원을 채용을 했을 때 급여를 지원받는 그런 제도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급여를 1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차변에는 급여 1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우리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 순이익을 얻게 될 때, 자, 비용에 급여가 100만 원이 갑니다. 비용에 급여가 100만 원이 가요. 자, 그런데 신입사원이 회사에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작다 보니까 신입사원들 채용을 많이 꺼려들 합니다. 그래서 급여를 보존해 주는 거죠.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정부보조금으로 만약에 100만 원을 다 지원을 받았어요. 100만 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으면 100만 원, 현금 100만 원, 대변에는 정부보조금이 1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돼요. 또는 자비익으로 분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주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자비익으로 분개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수익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자비익 또는 정부보조금 금액은 100만 원이죠. 그래서 적자가 나는 것을 보전을 해주겠다. 이게 이제 일반 영업자금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산 취득 조건.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은 다 이겁니다. 자산 취득 조건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산 취득 조건으로. 자, 이거는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해당 자산 차감 계정으로 표시를 해줘요.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기계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차변에 돈을 받아서 보통예금을 냈어요.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이 1,000만 원, 대변에는 정부보조금 금액은 1,000만 원. 자, 이렇게 분개를 해주는데, 여기에서 정부보조금은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익입니다. 근데 자산 취득 조건으로 받는 정부보조금은 자산 차감 계정입니다. 자산 차감 계정. 이 자산 차감 계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에 자, 보통예금이 얼마죠? 1,000만 원이죠. 보통예금이 1,000만 원입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보통예금에서 마이너스 정부보조금 1,000만 원. 그래서 내 돈은 없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을 자산 차감 계정이다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일단은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자산 차감 계정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히 설명 들어가기 전에 지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보조금 일반 영업자금으로 지원을 받으면 수익 계정으로 처리를 해줘라. 그래서 비용과 서로 상계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비용과 상계 처리를 해줘라. 결국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요. 자, 그런데 자산 취득 조건으로 정부보조금을 받았어요. 자산 취득 조건으로 정부보조금을 받으면 자산 차감 계정으로 처리를 해줘라. 보통예금 밑에, 즉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표 보통예금 밑에 정부보조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재무상태표 보통예금 밑에 정부보조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는 자산 취득 조건이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저희도 자산 취득 조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영업자금은 더 이상 설명 드릴 게 없어요. 그냥 받았을 때 수익으로 처리를 해줘라. 잡이익이 됐든 아니면 정보보조금을 만들어도 수익계정 계정 과목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즘은 기업체가 정부에서 보조받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 1월 1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기계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해서 보통예금했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1,000만 원. 차변에 보통예금 1,000만 원. 대변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으니까 정부보조금 1,00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간다고 그랬죠. 재무상태표에 보통예금 밑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예금 1,000만 원 밑에 정부보조금이 1,000만 원입니다. 내 돈은 생략을 한 거예요. 내 돈도 보통예금이 있겠죠. 근데 내 돈은 표시를 생략을 하고 정부보조금만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1,000만 원만 있지는 않겠죠. 뭐 1억 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돈 포함해서. 그러면은 보통예금 1억 밑에 정부보조금 1,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총 1억 원 중에 나라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1,000만 원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1월 2일에 기계를 2,000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기계를 2,000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1,000만 원은 내 돈으로 줬다는 얘기죠. 여기 내 돈은 표시가 생략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계를 2,000만 원에 취득을 했으니까 분계는 차변에 기계장치가 2,000만 원이고요. 대변에는 보통예금 2,000만 원입니다. 대변에는 보통예금 2,000만 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차변에 있었던 보통예금이 대변에 가서 이렇게 없어졌죠. 그럼 여기에서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얘를 남겨놓으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예금에 대한 정보보조금도 없애줘야 됩니다. 대변에 있었던 정보보조금 차변에 와서 없애줘요. 차변에 정보보조금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보통예금에 대한 거 이렇게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대신에 뭐가 생겼죠? 기계장치가 생겼으니까 기계장치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겁니다. 정부보조금 금액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이렇게. 얘는 지금 없어진 거는 보통예금에 대한 거고요. 보통예금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뭐에 대한 거냐면 기계장치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차변에도 정부보조금, 대변에도 정부보조금이 갔는데 성격은 다른 거예요. 보통예금이 없어졌으니까 정부보조금도 없애줘라. 그러면 재무상태표에서 다 없어지겠죠? 그러면 재무상태표에서는 뭐만 남습니까? 기계장치만 남을 거예요. 기계장치 2,000만 원 이렇게. 기계장치 2,000만 원 마이너스 정부보조금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래서 기계를 2,000만 원 주고 샀는데 나라에서 지원받은 게 1,000만 원이 있으니까 내 돈 들어간 것은 1,000만 원만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돈 들어간 것은 1,000만 원만 들어간 거죠. 됐죠? 12월 이게 이제 취득했을 때 분계입니다. 자, 12월 31일 결산시가 됐어요. 내용 연수는 5년이고요. 잔존가치는 없습니다. 잔존가치는 0이고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려고 합니다.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2,0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나누기 5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2,000만 원 나누기 5년을 해주면은 400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됩니다. 분계는 차변의 감가상각비가 400만 원 이렇게.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400만 원이 되겠죠. 400만 원.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비용의 감가상각비가 400만 원이 가고요. 비용의 감가상각비가 400만 원. 재무상태표에서는
재무상태표에서는 자, 기계장치가 얼마였었죠? 기계장치가 2천만 원이었어요. 마이너스 감가상각누계액이 얼마 생겼냐면 400만 원이 현재 생겼습니다. 마이너스 정보보조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에서 지원받은 돈을 가지고서 감가상각을 했어요. 나라에서 지원받은 돈을 가지고 기계를 샀고 기계를 감가상각을 해서 감가상각비가 400만 원이 가면 순이익이 400만 원만큼 줄어들어서 결국은 세금도 줄어들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라? 쟤네 뭐야? 내가 지원해 준 돈 갖고 비용 처리해서 세금을 줄여버리네?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받은 돈에 해당하는 만큼은 비용 처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면 잘 봐요. 보통예금이 한 방에 없어졌기 때문에 정보보조금도 한 방에 없어졌죠. 기계장치는 한 방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누기 5년에서 내용연수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서 없애주니까 정보보조금도 나누기 5년에서 감가상각을 통해서 없애주는 겁니다. 대변에 있었던 정보보조금 차변에 와서 없어져요. 차변에 정보보조금. 여러분 이게 직접법이었었다라고 하면 지난 강의에서 내가 직접법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직접법이었으면 감가상각비, 기계장치 이렇게 분개를 했을 거예요. 기계장치가 400만 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보보조금도 나누기 5년 하면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이 금액만큼 비용을 줄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비용을 줄여라. 그래서 대변의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200만 원만큼 없애줘요. 얘를 없애주면 여기는 비용이 200만 원만 가는 겁니다. 내 돈 처리한 것만 200만 원만 줄어들겠죠. 그러면 200만 원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받은 거 갖고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돈 들어간 것만 갖고 비용 처리를 해줘라 라는 얘기예요. 자, 보통예금이 다시 한번 보통예금이 한 번에 없어졌기 때문에 정보보조금도 한 번에 없어졌어요. 기계장치는 나누기 5년에서 없애주니까 얘도 나누기 5년에서 없애주고 비용과 상계 처리를 해라. 그래야지만 비용이 200만 원만 갈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럼 정보보조금은 1000만 원이 있었는데 200만 원 없어졌죠. 자, 1000만 원이 있었는데 200만 원 없어졌으니까 800만 원만 남습니다. 800만 원만. 는 하면은 2천만 원에서 400 빼주고 800 빼주면은 800만 원이 되겠네요. 장부가액은 800만 원입니다. 장부가액은 800만 원. 자, 한 번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도 12월 31일이 됐어요. 똑같이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누계액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차변에 정부보조금 없어줘야 되겠죠? 차변에 정부보조금. 자, 감가상각비 400만 원, 감가상각누계액이 400만 원이고요. 이 분계가 똑같이 나왔죠. 계정 과목이. 그럼 두 개를 상계 처리해서 작은 쪽은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00만 원만 남겠죠. 정부보조금 20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맞는 거고요. 이것도 맞는 거고 이것도 맞는 겁니다. 이렇게 분계하는 것을 우리는 압축분계다라는 말을 써요. 이렇게 분계하는 것을 압축분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비를 써도 되고 두 개를 상계 처리해서 200만 원만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두 개 더해주면 400, 대변의 감가상각누계액도 400이 되는 거죠. 편하신 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당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비용에는 감가상각비가 200만 원만 갈 것이다. 200만 원만. 재무상태표에는 기계장치가 얼마죠, 여러분? 기계장치가 2천만 원이었었어요. 기계장치가 2천만 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제 400만 원 누적됐으니까 8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죠. 800만 원. 마이너스 정보보조금은 이제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서 200, 토탈 400만 원이 없어졌으니까 600만 원이 됩니다. 정보보조금은 600만 원. 그러면 장부가액은 60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장부가액은 60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표시하는 방법 아시겠죠? 재무상태표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밑에 정보보조금이 가면 돼요. 그래서 정보보조금은 1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800, 그 다음에 600, 그 다음에 400, 그 다음에 200 이런 식으로 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분계는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압축 분기를 통해서 감가상각비를 서로 상계 처리해서 감가상각비 200만 원만 남겨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년도 1월 1일에 팔았어요. 팔았습니다. 요 상태에서 600만 원짜리 기계를 만약에 650만 원에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 시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계장치를 팔았으니까 대변에 기계장치가 가면 되겠죠. 대변에 기계장치 2천만 원짜리 팔았어요. 대변에 기계장치 2천만 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자, 여기 800만 원이 있었죠? 800만 원이 있어. 정보보조금도 똑같이 기계장치에 대해서 차감 계정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하고 같은 변에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보보조금 이렇게. 정보보조금 금액은 60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장보가액이 600만 원인데 자, 650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나오겠죠. 이익은 대변에 써주라고 그랬습니다.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50만 원이 되겠죠. 50만 원. 손실은 차변에다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현금 650만 원 받았을 겁니다. 처분했을 때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 밑에 마이너스 정보보조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네는 항상 같은 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변의 기계장치 2000,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800, 정보보조금이 600, 현금으로 받은 게 650이에요. 이건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50만 원이 가면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면서 한번 볼게요. 기계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받았을 때 자산 취득 조건으로 받으면 해당 자산 차감 계정으로 처리를 해줘라.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정보보조금이면 재무상태표에서 보통예금 밑에 마이너스 정보보조금 들어가는 거죠. 자, 나중에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기계장치 차감 계정으로 또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의 기계장치, 대변의 보통예금. 보통예금 없어졌으니까 보통예금에 대한 정보보조금도 같이 없애주고 기계장치에 대한 정보보조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서는 기계장치 밑에 정보보조금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로. 결산시가 돼서 감가상각을 하면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으니까는 정보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은 비용을 없애주는 거예요. 대변의 감가상각비, 차변의 정보보조금. 또는 이걸 줄여서 어떻게 분개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압축 분개로 차변의 감가상각비 200, 정보보조금 200,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400 이렇게 분개를 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손익계산세는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400이 가는 게 아니라 200만 원만 가져야 되는 거고요. 재무상태표에서는 기계장치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 밑에 정보보조금이 표시가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았을 때 대변의 기계장치,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정보보조금 같은 변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같은 변에. 자, 정보보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정보보조금에는 일반 영업자금으로 지원받는 정보보조금과 그러면 일반 영업자금으로 지원받는 거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를 해주라고 그랬어요. 자비익으로 분개를 해도 되고 아니면 수익계정 과목에 정보보조금을 만들어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산 취득 조건으로 받는 정보보조금은 해당 자산 차감 계정으로 처리를 해라. 해당 자산 차감 계정으로 처리를 해라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정보보조금에 의한 자산 취득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을 했을 때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했을 때 회계 처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건물을 일괄 구입했어요. 얼마에 구입했느냐 하면 1억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1억 원에 구입을 했어요. 토지의 공정가치는 시장가치란 얘기죠. 토지의 공정가치는 3천만 원이고요. 3천만 원이고 건물의 공정가치는 2천만 원입니다. 건물의 공정가치는 2천만 원이다. 그러면 분개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면 자, 얘네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을 했을 때 분개는 대변에 현금 일단 1억 원이 나가겠죠. 차변에 토지는
3천만 원, 2천만 원이 아니에요. 3천만 원, 2천만 원이 아니라 이 공정가치 이걸로 안분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안분계산. 나눠줘라 라는 얘기죠. 나눠주는 걸 안분계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면 1억 곱하기 5천만 원 분의 5천만 원 분의 두 개 더해주면 5천만 원이죠. 토지의 공정가액이 3천만 원입니다. 토지의 공정가액이 3천만 원. 계산해주면 땅값은 6천만 원이 계산이 되고요. 나머지 건물값은 4천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했을 때는 이렇게 안분계산을 해주라.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두 번째는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했어요. 일괄 구입하고 1억을 지급을 했습니다. 1억을 지급을 했어요. 자, 그리고 철거 비용 500만 원을 또 지급을 했습니다. 철거 비용을 500만 원 지급을 했고요. 건물을 철거하다 보면은 뭐 철근이나 여러 구리라든지 여러 가지 매각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산물, 철거된 골재 부산물 판매 대금이 2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골재라고 그래요. 매각 대금이 골재 매각액이 200만 원이 있어서 얘는 수령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분계도 나올 수가 있어요.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했는데 건물은 철거를 했죠. 철거를 했으니까는 여기 철거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남는 거는 토지만 남습니다. 토지만 남고요. 대변에 현금으로 얼마 나갔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1억 지급했으니까 나갔죠. 500만 원 지급했으니까 나갔죠. 근데 200만 원 받은 거는 들어왔죠. 들어왔으니까 얘는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빼주시면 돼요. 철거 비용은 나갔으니까 더해주시면 돼요. 같이 나갔으니까 1억 나갔죠. 1억 500 나갔죠. 200만 원은 받은 거니까 빼주시면 돼요. 그럼 결국은 얼마? 1억 300만 원 이렇게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1억 300만 원이에요. 자, 이 문제랑 구분 가십니까? 얘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해서 그냥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그대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계산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한 다음에 건물을 철거를 한 겁니다. 철거했을 때는 자, 1억에서 500만 원 철거 비용 지급한 거니까 둘 다 지급된 거죠. 더해주시면 되고요. 골재 매각액은 받은 거니까 빼주시면은 토지 취득원가. 왜? 건물은 없어졌으니까는 토지 취득원가 1억 300만 원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다 철거를 하고 새 건물을 질 거예요. 그래서 기존 건물의 취득원가는 기존 건물이에요. 자, 기존 건물의 취득원가는 1억 원이고요. 기존 건물의 취득원가는 1억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9천만 원이 있습니다. 9천만 원. 그리고 철거하면서 철거 비용이 얼마 들어갔냐면 5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500만 원 지급을 했어요. 자, 이제 세 가지 문제.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해서 그대로 쓸 것이다. 공정가치 비율 안분 계산을 해라.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하고 건물을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 토지밖에 남는 게 없다. 자, 얘는 뭐죠?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는 겁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를 했으니까 대변에 건물이 1억 원이 가면 되고요. 대변에 건물이 1억 원. 차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오시면 되는 거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9천만 원 이렇게 오시면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 9천만 원. 그럼 철거를 했으니까 그대로 1천만 원이 손실이 되는 겁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에요. 처분한 걸로 다 칠해줘요. 철거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1천만 원.
내가 파는 게 아니라 그대로 돈을 받은 게 없잖아요. 철거를 했으니까 1억 원짜리가 감가상각노계획이 9천만 원이었으니까 1천만 원짜리인데 그대로 철거해서 없어졌으니까 그냥 처분한 걸로 처리를 해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1천만 원이고요. 철거 비용 지급했습니다. 현금 500만 원. 모든 비용은 현금으로 조건이 없으면 차변에는 수수료 비용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비용 처리를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비용 처리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자주 혼동되는 문제를 세 가지 일단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장기 연불 조건. 장기 연불 조건은 연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월부는 매월 지급하는 거 월부라고 하고요. 연불은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걸 연불이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장기 연불 조건으로 유형자산을 취득을 했습니다. 유형자산을 취득을 했어요. 취득 시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자, 1월 1일에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1월 1일에 토지를 취득을 하고 매년 말 5천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어요. 5천만 원씩 3회 걸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토지 시가는 얼마냐면 1억 2천만 원이에요. 토지 시가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자,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 1억 2천만 원짜리인데 매년 말 5천만 원씩 3번 주는 거니까는 1억 5천만 원 주는 거죠. 그럼 나머지가 이자란 얘기예요. 나머지가 이자. 그래서 분계는 대변의 장기 미지급금. 대변의 장기 미지급금이 1억 5천 이렇게 가면 돼요. 1억 5천. 차변의 토지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토지는 1억 2천만 원. 나머지는 사채 단원에서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3천만 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3천만 원. 만약에 자, 이자율은 10%로 가정을 할게요. 10%로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얘가 재무상태표에서 어떻게 표시가 되는 거냐면 재무상태표에서 장기 미지급금 1억 5천만 원 밑에 마이너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3천만 원. 그러면 1억 2천만 원 나오겠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조금 더 그리면 얘는 부채니까 차변의 토지는 1억 2천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차변의 토지는 1억 2천만 원.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는 게 자, 재무상태표에 차대변을 다 표시를 하면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차변의 토지는 1억 2천만 원이고요. 차변의 토지는 1억 2천만 원이고 대변의 장기미지급금 1억 5천만 원 밑에 현재가치 할인 차금 3천만 원 그래서 1억 2천만 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장기연벌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1월 1일에 토지를 취득했어요. 매년 말 5천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고 토지의 시가는 1억 2천입니다. 토지는 1억 2천, 대변의 장기미지급금은 5천 주는 거니까는 1억 5천만 원 나가겠죠. 그러면 차변에 3천만 원만큼이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다. 요거는 요 현재가치 할인 차금은 이자 성격이잖아요. 이자. 그래서 12월 31일이 되면 5천만 원 갚아야 돼요. 대변의 현금이 5천만 원 가고 대변의 현금 5천만 원 차변에는 장기 미지급금 5천만 원 이렇게 그리고 차변에 있었던 현재가치 할인 차금 대변에 가서 없애줍니다. 대변에 현재가치 할인 차금 없애주면서 이자 성격이니까 이자 비용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자 비용으로. 그래서 이자는 어떻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느냐면 1억 2천만 원 곱하기 10%로 가정한다고 그랬죠. 10% 1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1200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가정을 한 거예요.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차변에 장기 미지급금 5천만 원, 대변에 현금 5천만 원. 그리고 현재가치 할인 차금 차변에 있었던 거 대변에 가서 없애지고 차변에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연도에도 역시 마찬가지 차변에 장기 미지급금 5천만 원이고요.
장기 빚이익금 5천만 원, 대변에 현금 5천만 원 가겠죠. 그리고 나서 차변에 있었던 현재가치 할인 자금도 대변에 가서 없애줘요. 대변에 현재가치 할인 자금, 차변에는 뭘로다가 분계를 해주시면 되느냐면 이자 비용입니다. 금액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면, 자, 이거 5천만 원 갚았을 때, 5천만 원 갚았을 때 한번 볼까요? 얘가 1억 원 남았었겠죠, 1억. 그죠? 5천만 원 갚았으니까 1억. 얘는 1200만 원 빼주면은 1800이 남았을 거예요. 1800. 1800. 이렇게. 그리고 1억에서 1800만 원 빼면 얼마죠? 8200. 이렇게 남았겠죠? 8200. 그리고 이거 곱하기 또 몇 퍼센트? 10% 하면 8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820만 원.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연도에 역시 마찬가지 차변에 장기 미지급금 5천만 원, 대변에 현금 5천만 원이 가면 되고요. 현재가치 할인 차금 마저 없애줘야 되겠죠? 현재가치 할인 차금, 차변에는 이자 비용입니다. 나머지 금액 1200에서 820 빼면 2020이고요. 그러면 980이 되나요? 980, 나머지 980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연불 조건으로 취득을 했을 때는 현재가치 할인 차금으로 처리했다가, 이게 현재가치고 얘가 미래가치란 말이에요. 현재가치 할인 차금으로 처리했다가 결산 때마다 없어지면서 이자 비용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자 비용. 자, 그 다음에 이건 지우겠습니다. 이쪽은 지울게요. 기타 또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방법에 현물출자라는 게 있습니다. 현물출자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주식을 발행을 해서 취득하는 겁니다. 돈 대신에, 쉽게 얘기해서 돈 대신에 주식을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을 해주는 겁니다. 토지를 취득하고 주식 2만 주, 주식 2만 주, 액면 단가는 5,000원짜리입니다. 2만 주를 발행을 했어요. 발행을 해서 줬습니다. 주는 걸 교부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토지 시가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주식의 시가는 6,000원이고요. 6,000원. 토지의 시가는 1억 2천만 원이에요. 자, 액면가는 5,000원이지만 시가는 6,000원이라고 그랬어요. 분계는 차변의 토지 1억 2천만 원, 차변의 토지 1억 2천만 원, 주식을 발행을 해서 주면 자본금이라는 말을 써요. 주식을 발행해서 주면 자본금이고요. 자본금은 항상 액면금액입니다. 1억 원. 주식의 금액은 항상 액면금액이에요. 1억 원이고요. 나머지는 뭘로 다 처리를 해주시면 되느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2천만 원. 주식 발행 초과금이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현물출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런 것을 현물출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물출자라는 것은 주식을 발행을 해서 취득하는 것을 우리가 현물출자라는 말을 씁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취득하는 것을 현물출자.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의 시가도 1억 2천, 그죠? 주식의 시가 6,000원이니까 2만 주 곱하기 6,000원 하면 1억 2천만 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의 시가도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억 2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토지의 시가도 1억 2천만 원. 그래서 차변의 토지는 얼마? 1억 2천. 대변의 자본금은 항상 액면금액이에요. 대변의 자본금은 항상 액면금액이기 때문에 액면금액으로다가 1억 원에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환에 의한 취득이 있습니다. 교환에 의한 취득. 첫 번째, 이종자산. 이종자산의 교환. 자, 여러분들 이종자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틀린 자산을 맞바꾸는 걸 우리가 이종자산이다 라는 말을 써요. 틀린 자산을 맞바꾸고 하는 걸 이종자산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건물과 사용하던 건물을 기계장치와 교환을 했습니다.
건물의 취득원가는 자, 건물의 취득원가는 100만 원이라고 하고요. 감가상각누계액은 80만 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취득원가는 100만 원. 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은 80만 원짜리예요. 80만 원. 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은 80만 원. 이 건물의 공정가치는 60만 원입니다. 건물의 공정가치는 60만 원이고 차액을 10만 원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차액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자, 건물과 기계장치는 서로 다른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이종자산이다라는 말을 써요. 이종자산을 교환을 했고요. 차액 교환하면서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분기 한번 해볼게요. 내가 건물 넘겨줬잖아요. 100만 원짜리 넘겨줬어요. 대변의 건물이 100만 원. 차변의 감가상각누계액이 80만 원이죠. 80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얼마 지급을 했습니까? 1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봐요. 취득원가 100만 원, 누계액이 80만 원이면 장부가액은 20만 원이죠. 장부가액은 20만 원짜리인데 60만 원의 인정을 받았어요. 장부가 20만 원짜리를 60만 원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렇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40만 원입니다. 결론은 이종자산의 교환은 처분이익을 인식한다.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네, 이게 이론 시험 문제에서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변의 건물이 100만 원, 차변의 감가상각누계액이 80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10만 원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익인지 손실인지 맞바꿨으니까 따져봐야 되겠죠. 자, 100만 원에서 80만 원 빼주면은 20만 원짜리인데 공정가치를 60만 원으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40만 원이 이익이란 얘기입니다. 차변의 기계장치의 금액은 얼마일까요? 기계장치의 금액은 대변이 얼마입니까? 대변이 150만 원이죠. 대변은 150만 원인데 차변은 80만 원이니까는 70만 원이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플러스 현금 지급액, 플러스 현금 지급액이 취득 원가가 된다. 취득 원가가 되는 겁니다. 뭐의 취득 원가?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가 된다. 이게 이론 시험 문제에서 나올 만한 것들이죠. 그래서 처분 손익을 당연히 인식을 해주는 거고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라고 했어요. 공정가치 플러스 현금 지급액. 공정가치가 60만 원이죠. 60만 원 플러스 현금 지급액 더해주면은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가 나옵니다. 분계를 하라고 나오면 이렇게 분계를 하면 되지만 만약에 이론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기계장치의 취득원가가 얼마니 그러면 분계할 필요 없어요. 그냥 60에서 10만 원 더해주시면 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론 시험 문제에서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얼마니 이렇게 나오면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얼마니 라고 나오면 공정가치 플러스 현금 지급액 10만 원 그럼 70만 원 바로 답 나오죠. 네, 분계를 하라고 나왔을 때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건물과 건물, 동종자산을 교환을 했습니다. 동종자산을 교환을 했을 때요. 동종자산을 교환을 했을 때. 자, 이 문제인데 건물과 기계장치가 아니라 건물과 건물을 교환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건물과 건물을 교환을 했어요. 건물과 건물을 교환을 했습니다.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아요.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대변의 건물 100만 원짜리 넘겨줬어요.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80만 원입니다. 80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준 게 얼마 줬죠? 10만 원을 줬습니다. 현금으로 준 게 10만 원이에요.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동종자산을 교환을 했을 때는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건물의 취득원가는 그냥 얼마가 되느냐면 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건물의 취득원가는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동종자산을 교환을 했을 때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에요. 장부가액.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플러스 현금 지급액이에요. 현금 지급액이 이렇게 취득 원가가 되는 겁니다. 취득 원가가 되는 거예요. 장부가액 플러스 현금 지급액이 취득 원가가 되는 겁니다. 동종 자산을 교환을 했을 때,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동종 자산을 교환을 했을 때는 제공한 자산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부가액. 장부가액 플러스 현금 지급액. 현금 지급액이 취득 원가가 된다.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계장치냐 같은 건물이냐에 따라서 값이 확 달라집니다. 장부가액은 100에서 80만원 빼면 20만원이 장부가액이죠. 20만원 플러스 10만원 하면 30만원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론 시험 문제, 분계 문제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론에서는 공정가치 플러스 현금이냐, 장부가액 플러스 현금이냐, 요 차이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증여 또는 공짜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짜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받는다. 공짜로 받는 거죠. 어쨌든 공짜로 받는 거예요. 대주주로부터 시가 1억 원의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토지를 1억 원을 증여받았어요. 그러면 차변의 토지 1억 원. 대변에는 이런 걸 우리가 자산 수중이익이라는 말을 써요. 자산 수중이익이 1억 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 강은 그래서 정부 보조금에 의한 자산의 취득, 그리고 건물과 토지를 일괄 구입했을 때, 그리고 현물 출자, 교환 거래, 그죠? 그 다음에 장기 연불 거래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거래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